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 오랜만에 나와줬는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또다시 2% 가까이 반등세를 보여줬죠. 지난 한 달간 약 12%가량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진단이 됐었던 엔비디아지만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 지난 수요일 FOMC 쇼크로 3대 지수가 3% 내외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하락은 1.1%에 그쳤는데요. 3%에서 5% 가까이 크게 휘청였던 다른 M7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VIDIA stock rises.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다. The Fed rate scare could drive it even higher. 이 Fed rate scare could drive it even higher.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ed rate이 뭘까요? 이 금리 인하를 속도를 조절하는 이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오히려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보통 이 기술주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수록 좋은 거고 또 금리 인하 폭이 넓어질수록 좋은 건데 왜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수혜를 입을까요? 그 밑에 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AI darling emerged relatively unscathed from Wednesday's brutal sell-off. 지난 수요일 시장을 흔들었었던 연준의 심각한 매도세에서 비교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서 엔비디아는 살아남았다. 이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현금 보유량이 현재의 장세에서 엔비디아를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 어느 M7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이 현금 보유력을 가진 엔비디아 덕분에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에 수급이 현재 집중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서도 다른 M7에 비해서는 이 시장의 출렁임에 적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요, 신제품 관련 상승 모멘텀도 있었는데요. 이 소형 생성형 AI 슈퍼컴퓨터인 제스노린 나노 슈퍼 개발자 키트, 이게 지난 18일 현지 시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슈퍼컴퓨터는요, 생성형 AI의 추론 성능이 1.7배가량 향상된 반면에 가격이 기존 $499에서 $249로 거의 절반 가까이 대폭 인하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의 소식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견고하게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도 버텨줬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앞으로의 이 연준의 장기적인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 기조 안에서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매력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는요,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섣불러요. 그러니까 사야 될 1차 자리는 들어왔어요. 어제도 그 설명하다가, 다 얘기를 못 했는데, 자, 오늘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서 공개방송 때에서도 이제 조정받기 시작할 때, 지지난주도 얘기했을 거예요. 요 선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위로 살짝 올라갔는데, $129입니다. $129. 1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22달러로 돼 있는데 이거 선을 제가 정확히 못 찍어서 그래요. 여기가 11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하고 다시 접목해서 같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3%, 4% 이렇게 여러 번 떨어져도 그게 너무 흔한 일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니 종목이 한 3%, 5% 이렇게 떨어지면 거꾸로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 10%, 20% 떨어지면 기껏해야 그 절반만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그래요 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계속 벌지 못하고 벌었다가 깨먹고 벌지도 못했죠. 반등을 줬다가 손실이 줄어들었다 또 깨먹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미국 주식은 안 그래요. 자, 엔비디아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한때 시가총액 전 세계 1위 종목이었기도 했고 5천조 넘었었는데 지금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고점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러면 이게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그럼 더 이상 얘는 못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종을 받으면 여기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지를 내놨는데 이게 미국 시장이 당장 반등을 줄 것 같은 모양이 나오면 저 자리에서 그냥 사면 돼요.
지금 미국 시장이잖아요. 이 나스닥이 지금 요 모양새를 봐서는 다음 주까지는 요 62선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다른 애들도 지금 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메타도 보면 조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뭐 브로드컴도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조정받죠. 다 조정받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최근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안 빠지고 살짝 반등을 준 거지만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지금 테슬라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정받고 있고 이 조정의 분위기가 이게 이틀 만에 마무리가 된다? 아니,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일주일은 좀 충분히 조정을 쉬어야 돼요.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좀 더 충분히 쉬려면 2주 정도 빠져도 돼요. 왜냐면 그동안 한 달 내내, 2달 내내 올라왔었으니까 미국 시장 근데 그 조정받을 때 우리나라 종목들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3%만 빠지고 그만 빠져야 돼. 3%가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거 지금 벌써 10%씩 빠지는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만 해도 10%가 넘게 빠지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일주일 동안 더 빠질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10%만 빠지고 그만 빠질게 이럽니까? 20% 빠지고 30%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데 미국 시장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고요. 안 빠져요, 얘네들. 미국 시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고점이 얼마나 빠졌냐. 기껏해야 지금 뭐 5%도 안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봐 10%안 빠질 겁니다. 10%가 뭐예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금을 그어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면 사야 되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사면 돼요.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금 3.8% 빠졌는데 고점 대비인데 이거 고점 대비 뭐 많이 빠져봐야 여기 전저점까지밖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전저점 그으면 10%, 그쵸? 딱 10%, 9.10%인데 여기 최고점을 따지면 한 10%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가 고작이에요. 얘네들이 10% 빠지면 끝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물론 테슬라처럼 많이 올라간 거 빼고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테슬라 갖고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일로 내려가면 강력하게 들어가야죠. 25%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잘 안 빠져요. 머스크가 CEO로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어요. 이게 잘 안 빠지는데 얘는 25% 떨어져 갖고 여기 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냐면 358달러로 되는데 360달러 정도로 내려오면 없던 사람들은 저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근데 잘 안 내려오겠죠. 지금도 벌써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발버둥 치는 거 보여요, 지금? 꼬랑지 달고 내려오기 싫어갖고. 한 400달러 정도 내려오면 많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걱정 안 합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결국은 또 500달러 가고 544달러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좀 그만 좀 빠져야 되는데 3% 빠지고 또 3% 빠지고 그러다 10% 빠지고 그러면 또 반등 줘야 되는데 반등은 뭐 기껏해 5% 반등 줬다. 그 다음날 또 3% 빠지고 3% 빠지고 또 뭐 안 좋다고 또 10% 빠지고 이런 우리나라 시장과 많이 올라갔으면 고만 가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 미국 시장과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난이도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를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2400 깨지면 손절을 과감하게 하고 5% 안쪽에 있는 손절을 하세요. 왜냐하면 손절을 해놓고 종목들 30% 빠지면 다시 들어가고 5% 반 줄 때 먹고 팔면 본전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더 반등 주면 먹고 나오고 또 깨진다 싶으면 5% 안에서 또 손절했다가 종목들이 또 30% 박살나면 또 들어갔다가 또 10% 먹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냅두면 더 깨져요. 우리나라 장은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시장은 다르다고 좀 계속 설명하죠. 그래서 아마존 어떻게 공략하느냐? 내려오면 여기 추세 있죠? 단순해요. 이렇게 추세 있잖아요. 여기로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그러면 먹어요. 근데 미국 장도 단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은 30% 급락도 나오지만 30% 급등도 나옵니다. 테마주 일부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또 그게 또 나은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초보자들은 이렇게 종목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2차 자리 있죠. 그 가격대가 100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122달러 요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면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